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체리로즈입니다. 자, 오늘은 고구마핀 미래시 4차 위저드 포밍 메이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포밍 메이지 같은 경우에는 속성은 물리 속성이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환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환체들이 데미지를 넣는 게 주 딜링이고, 다른 직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화려하지는 않더라고요. 데미지가 어떨지는 뽑아봐야겠지만 3차 전직 이후로 어둡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 근데 생각보다 스킬 정리를 좀 하다 보니까 스킬 설명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일단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번 영상 순서는 우선은 PV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중국 서버 이제 유저 세팅 한번 보고, 스킬 설명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추천 세팅 보여드리고, 이 포밍 메이지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컨트롤을 조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동 컨트롤 하는 부분까지 이제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더 보기 위해서 바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우선 PV부터 보도록 할게요. 흰색 베이스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저 V 하는 게 저는 모든 캐릭이 그런 줄 알았는데 마법사하고 그 헌터 캐릭터만 V 하더라고요. 이펙트가 좀 볼품 없어요. 근데 혹시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빛을 쏘는 게 한 개 쏘다가 두 개 쏘다가 세 개 쏘다가 막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우리의 메인 딜이 될 거예요. 자, 유저 세팅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오늘자 중국 서버 이제 제가 참고한 캐릭터는 4차 전직의 레벨 14인 캐릭터고요. 좀 마법사 캐릭터가 워낙 없다 보니까 전투력은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입니다.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차 위저드, 전 이제 소환사라고 좀 생각이 되고, 기본적으로 이 캐릭터가 이 직업이 돌아가는 이제 방식이 에너지를 회복해가지고 코어 스킬을 최대한 많이 써서 코어 스킬 딜이 이제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어 스킬의 성급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스킬 부분은 이따가 좀 자세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재능 쪽을 보면은 왼쪽이랑 오른쪽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거의 정해져 있었거든요. 왼쪽이 좋다, 오른쪽이 좋다 그랬는데, 이 4차 메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차 위저드 같은 경우에는 왼쪽도 쓰는 사람들이 있고 오른쪽도 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캐릭터가 더 맞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둘 다 정리를 해봤으니까 그 부분 뒤에서 한번 보시도록 하고, 자, 왼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평균 데미지가 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드에서는 왼쪽을 좀 많이 쓰는 느낌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누적 데미지가 높다고 해요. 그래서 드래곤 같은 데서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근데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둘 다 단일 타겟 대상이 있고 다수 전 또 용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 정해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왼쪽을 매번 하고 왼쪽 오른쪽을 던전 들어갈 때마다 바꾸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서브 재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에너지를 올려주는 이 활력이랑 그 다음에 쿨타임 가속,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를 빨리빨리 회복해가지고 코어 스킬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에너지 회복이랑 쿨타임 쪽이 중요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브 재능은 이 두 개로 거의 픽스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서브 재능을 굳이 말씀 안 드렸던 거는 다른 캐릭터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멜로몬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하고 여우를 좀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인 것 같은데, 사람들 말로는 4차 전직에서는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5차 전직 넘어가고 나서는 고양이가 좀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일단은 고양이로 저는 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나중에 정리를 하겠지만 그때 가서 여러분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양이빵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아직 안 바꾸셨지만 황도크림 양이빵이
그냥 거의 진리인 것처럼 가는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스킬 설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킬 설명 기본적으로 아케인 변이, 아케인 명령, 아케인 지배, 아케인 분열로 나와 있고, 이제 여기 자그맣게 나와 있는 표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요거부터 쭉 갈게요. 코어 스킬부터 보면 아케인 변이 모든 적에게, 모든 적이지요 또 이게 단일 타겟이 아니라 또 모든 적에게 4300%의 물리 피해를 가하며 아케인 상을 한 개 소환한다. 필드에 이미 아케인 상이 있을 경우 업그레이드 되며 피해량이 10% 증가한다. 아케인 상은 매 2초마다 모든 적에게 소환 피해의 30%에 해당하는 물리 피해를 가함. 소환 피해가 이 4000%니까 30%면 뭐 대략 뭐 한 1300%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30%에 해당하는 물리 피해를 가함. 이게 이제 메인 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속이 13초 되고 3단계로 업그레이드 되면 즉시 1.6배의 피해량을 입히며 소멸됨.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케인 상이 우리가 메인으로 데미지를 주는 거다라고 이제 아셨죠? 그 다음에 아케인 명령으로 넘어가서 보면 전술 스킬에 아케인 거상을 소환한다. 저는 여기서 처음에 왜 앞에서 아케인 상을 소환했는데 왜 거상을 또 소환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 장면에서 보시면 우리 캐릭터 손 위에 있는 게 아케인 상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데미지, 요렇게 레이저를 쏘는 요 조그만한 게 아케인 상이고, 요거죠. 그 다음에 뒤에 서 있는 애가 아케인 거상인 것 같습니다. 약간은 우리 데미지를 보조해주는 토템 같은 애가 아케인 거상이고, 데미지는 아케인 상, 조그만한 게 주는 것 같아요. 라고 예상이 됩니다. 읽어보니 그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아케인 명령 전술 스킬을 보면 아케인 거상을 소환하고 지속은 11초다. 왜 11초일까요? 그냥 똑같이 13초로 해주지. 해당 거상이 존재하는 동안 모든 아케인 상의 피해가 65% 정도 증가한다. 스킬 발동 후 즉시 에너지를 100% 회복한다. 요거 전술 스킬인데 즉시 에너지를 100% 회복한다가 있죠. 네, 요거 중요합니다. 어쨌든 아케인 거상 뒤에 토템이 있으면 제가 앞에서 소환하는 아케인 상의 데미지가 65% 증가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패시브 보겠습니다. 아케인 지배, 아케인 상이 피해를 주고 대상에게 아케인 인을 부여한다. 대상이 다음에 아케인 상의 피해를 받을 때,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때릴 때가 아니라 두 번째 때릴 때죠. 두 번째 때릴 때 폭발해서 해당 지역에 3000%의 물리 피해를 주고 에너지를 200 회복합니다. 여긴 퍼센트가 아니라 200. 근데 이 에너지 통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200이라고 나오는 거 보면 에너지 통은 1000 정도 되는 게 아닐까 라고 예상이 되지만 그거는 알 수 없죠. 어쨌든 200을 회복합니다. 자, 아케인 2는 폭발하고 나서 2초 동안 재부여되지 않음. 이 말은 뭐냐면 2초에 한 번이 아니라 아케인 상이 피해를 주고 아케인 2를 부여한 다음 폭발을 하는데, 폭발을 하고 재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시 폭발하려면은 한 4초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어쨌든 2초 동안 재부여되지 않음. 아케인 상 및 아케인 거상의 피해가 50.6% 증가한다. 50% 증가한다. 요거는 패시브이기 때문에 이거를 장착만 하고 있으면은 얘네 피해 자체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좀 웃긴 게 아케인 거상은 안 때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모르겠어요. 아케인 거상을 소환하고 얘가 공격한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냥 피해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있지. 근데 여기는 아케인 거상의 피해가 증가한다라고 써놔서 아케인 거상도 평타를 때리는 건지 라는 의구심이 들지만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패시브 보면 아케인 상을 업그레이드 할 때, 아케인 상이 업그레이드를 할 때는 언제냐면은 앞에서 필드에 이미 아케인 상이 있을 경우 업그레이드 된다.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3단계가 되면 즉시 이제 뭐 1.6배의 피해를 입히고 즉시 소멸된다라고 나왔었죠. 그래서 아케인 분열, 아케인 상을 업그레이드 할 때 필드에 소환된 상의 개수가 4개 이하라면 70% 확률로 1개의 상을 추가 소환하고, 새로 소환된 상은 필드에 있는 상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의 상과 동일한 등급으로 소환이 된다. 이해하셨나요? 일단 넘어갈게요. 상을 업그레이드 할 때 필드에 있는 모든 아케인 상을 함께 업그레이드 한다. 앞에 있던 거였잖아요.
아케인상의 피해량이 50% 증가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케인상의 데미지가 증가한다 나오죠. 이거를 제가 이제 쓴 건데, 이게 뭐냐면 제가 코어 스킬을 사용을 할 때 조금 크게 볼게요. 자, 제가 코어 스킬을 이제 사용할 때 첫 번째 사용하면은 이 아케인 변이 때문에 아케인 상이 한계가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2레벨로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왜냐면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아케인 분열에 의해서 70% 확률로 한계가 더 생깁니다. 그리고 한계가 더 생기는 거는 있는 게 2레벨이기 때문에 2레벨짜리가 두 개가 생길 거예요. 그 다음 제가 코어 스킬을 한 번 더 쓰면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는 레벨이 올라서 3레벨이 되겠죠. 그리고 70% 확률로 한 개가 더 생겨서 3개가 될 겁니다. 근데 얘네가 3등급이 됐기 때문에 얘네는 즉시 1.6배의 피해량을 입히며 소멸이 됩니다. 얘네가 다 없어지고 나면 한 개도 없으니까 코어 스킬을 다시 쓰면 한 개가 소환이 되겠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이제 레파토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아케인 변이랑 분열이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극딜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은 요때다.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직접 스킬을 사용하면은 중간중간 또 다른 스킬들이 막 들어오고 쿨타임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느낌으로 조금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자세히 보면 요번에는 제가 왜 다른 직업은 이렇게 안 하고 위저드만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위저드가 제가 메인으로 키우는 캐릭터라서가 아니라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위저드에 대한 분석 글이 많아요. 근데 왜 많냐면은 제 생각에는 위저드를 키우는 사람이 얼마 없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면은 그냥 이과생이 많든가. 어쨌든 위저드는 정말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서버에서 전투력 체크하기도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분석글이 많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한다면 우선은 코어 스킬, 이 아케인 변이 같은 경우에는 요거 보고 알았어요. 요 4차 스킬 같은 경우에는 레벨이 340까지 있더라고요. 요거 중요하죠. 네. 예, 어쨌든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코어 스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빨간색만 보면 240레벨 요거는 바로 적용이 될 겁니다. 전투에 처음 진입을 하고 나면 3개의 아케인상을 즉시 발동하며 이때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고 나면 아케인상이 3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요거죠.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좀 다시 넣어놓은 건데, 자, 코어 스킬을 처음에 쓸 때, 처음에 이제 우리가 변이 240레벨 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닌데 여기는 사실 0이라고 봐야 되나? 저도 그 생각을 못했네. 진입하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처음에 진입하면 바로 3마리가 1레벨로 있을 거고, 코어 스킬을 한번 사용하게 되면은 1이 2레벨이 될 거고, 요게 분열 효과가 패시브에 아케인상이 4개 이하면은 70% 확률로니까 4개 이하는 4개가 포함이니까 3개면 이렇게 하나가 70% 확률로 더 생겨서 2레벨이 이렇게 되고, 코어 스킬을 두 번째 사용할 때 이렇게 해서 3레벨짜리가 4개가 터지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다시 이렇게. 근데 아까 보니까 2개였긴 했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극딜을 하는 타이밍은 이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코어 스킬을 두 번째 사용할 때. 그래서 이 타이밍에는 얘네가 전체적으로 한 방에 터지면서 데미지를 많이 줄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은 아케인 명령은 우리가 패시브래, 전술 스킬입니다. 전술 스킬인데 280레벨 요거는 조금 더 가야 되는 것 같아요. 240은 바로 적용이 되겠지만 한 30레벨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케인 거상의 공격 주기가 1.5초로 조정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아케인 거상도 때리긴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면 아케인 거상이 매 2초마다
물리 피해를 한 번 입힌다 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요게 2초마다 때리던 게 1.5초로 조정된다. 그래서 요게 나름 데미지가 조금 크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240레벨, 280레벨이 중요하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은 유저 추천 세팅입니다. 왼쪽이랑 오른쪽으로 좀 나눠봤는데 제가 가운데 요번에 선을 안 그었어요. 이게 왜냐면은 왼쪽이랑 오른쪽을 나누는 게 크게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왜냐면은 이게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스킬이 분석글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 것들이 결국은 거의 비슷한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메타는 뭐냐면은 기본적인 메타는 코어 스킬을 강화하는 거고, 에너지를 회복해가지고 코어 스킬을 많이 쓰는 게 기본적인 메타입니다. 그리고 우선 왼쪽부터 보면은 왼쪽에 요 세팅, 이 세팅을 이제 메인으로 쓰더라고요. 이 세팅을 이제 메인으로 쓰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아까 요 전술 스킬이 제가 조금 이렇게 볼게요. 자, 이 전술 스킬 같은 경우에는 전술 스킬은 에너지를 100% 회복해 줍니다. 에너지를 100% 회복해 주면 코어 스킬을 한 번 더 쓰겠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칸에 에너지 회복 스킬을 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에도 에너지 회복 스킬을 넣기도 해요. 그러니까 회복으로 넘어가는데, 얘네를 첫 번째 쓰고 두 번째 쓰고 세 번째 쓰고 수동으로, 그 다음 자동으로 돌려서 회복하고 메인 쓰고 회복하고 코어 쓰고 회복하고 코어 쓰고 회복하고 코어 쓰는 방식으로 컨트롤을 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처럼 전술 스킬 자체가 회복을 해주는데, 쿨타임이 다른 공통 전술 스킬을 하나 넣어가지고 회복을 따로따로 가져가면서 코어 스킬을 강화해주는 거를 하나 넣어서 뭐 이런 식으로 쓴다던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애매한데, 일단 뒤에 영상을 하나 좀 보시고, 좀 이따 이제 그 에너지 회복을 2개를 들고 가는 경우에 어떻게 이제 컨트롤 하는지 영상을 넣어놨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회복 스킬 같은 경우에는 마법사는 총 3개가 있어요. 천중의 소국이랑 뒤덮은 한기랑 그 다음에 공룡으로 아케인 오버로드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강화 스킬 요거 하나를 빼고 여기다가 이 3개 중에 1개 지금 오버로드 들어있으니까, 아케인 들어있으니까 뒤덮은 한기나 천둥의 소국 중에 하나를 여기다 넣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일 타겟으로 이제 싸울 때 뭐 용이라던가 슬라임 이런 거 잡을 때는 요거 이제 2개 중에 하나 빼고 거기다가 단일을 넣는 방식으로 이제 사용을 일반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단일을 넣을 거면 요 오른쪽에 있는 애를 빼겠죠. 자, 그리고 패시브 같은 경우에도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데미지를 증가시키는 애들을 이렇게, 지금 요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경량화 스킬이라고, 우리 위저드 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쓰신 적 없을 거예요. 코어 스킬의 소모 에너지를 감소시키고 대신 데미지도 감소였나? 어쨌든 소모 에너지랑 쿨타임 감소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코어 스킬을 더 빨리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스킬인데, 다른 애들보다 효율이 안 좋아가지고 안 썼는데 요번에는 좀 쓰는 그 방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나요? 아니, 어쨌든 자, 요 메인 스킬 세팅은 이제 수동으로 컨트롤 할 때는 처음에 전술 스킬을 먼저 사용하고 2초 후에 자동으로 가서 전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데미지가 잘 나오더라 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수동 컨트롤 하는 거는 사실은 이 재능 왼쪽이나 재능 오른쪽이랑 상관없이 그냥 에너지 회복 2개 들고 갈 경우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 보고, 재능 오른쪽 먼저 보면, 여기에서 재능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누적 데미지가 높다고 하는데, 이 누적 데미지가 높은 이유는 요 아래쪽에다 제가 써놨는데, 오른쪽에 있는 재능 중에 이제 번역을 해서 보면, 대상이 아케인 거상의 피해를 입을 때 피해량이 5% 증가하고 최대 8중첩이 가능하다. 최대 중첩이 8번 가능하고 지속이 15초다
이것 때문에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케인 거상의 공격 주기가 1.5초로 변환이 되면은 피해량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280레벨 스킬 280레벨을 찍고 나면은 효율이 더 좋아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스킬 중에 하나는 이 원소 고통입니다. 이 원소 고통 같은 경우에는 상태 이상이 들어올 때 스택이 쌓여가지고 데미지가 증가하는 건데, 아무래도 누적 데미지가 높은, 그러니까 중첩할수록 데미지가 높아지는 거다 보니까 중첩하는 게 조금 같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드래곤이나 스테이지는 제가 그냥 임의로 작성을 한 건데, 단일 타겟이랑 싸울 때는 지금 여기처럼 마법 표식을 같이 넣어주는 게 좋은 것 같고, 그 다음 옆에는 또 에너지 초기화죠, 회복. 그 다음에 스테이지 갈 때는 요거는 이제 조금 특이하다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영역 스킬인데, 영역 스킬입니다. 영역 스킬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아래 패시브 3개 중에 하나를 영역 패시브로 넣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보면은 이 아래쪽에 패시브에 제가 불이라고 써놨는데, 이거 기억하시는 분 좀 확대해서, 이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 영차 위저드 때, 영차 전직일 때 나왔던 건데, 우리가 코어 스킬로 공격하면 스파크가 튀어가지고 주변에 화염 데미지를 준다 였거든요. 이게 불속성 데미지 주고, 얘가 얼음 데미지 주고, 이게 번개 데미지를 줘서 원수 폭주를 시켜가지고 여러가지 데미지가 섞일 때 데미지를 증가시킨다 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런 방식이 조금 있는 것 같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방식으로 갈 거면 스테이지 괜찮을 것 같아서 스테이지라고 써본 거고요. 네. 그래서 요런 방식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굳이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근데 그래도 드래곤 같은 데에서는 오른쪽이 확실히 좋을 것 같기는 하고, 평상시에는 왼쪽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 재능도 프리셋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달라지기는 했지만 나눠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면은 스킬 레벨이 280이 되고 나면은 오른쪽으로 그냥 가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앞에서 이제 요거 에너지 회복 스킬을 2개 들고 있을 때 컨트롤 하는 부분인데, 수동 컨트롤,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는 요거 있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전술 스킬 쓰고 2초 후에 자동인데, 자, 요거는 에너지 회복 스킬을 2개 들었을 때, 요렇게 에너지 회복 스킬을 2개 들었을 때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를 이제 나타낸 건데, 이거 글씨가 보이시나? 이거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일단은 이 컨트롤 하시는 분의 그 쿨타임이, 스킬 쿨타임이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서 줄어들어서 전술은 8초, 그 다음에 이 공용 전술 스킬은 12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먼저 설명부터 드리면, 전술 스킬 쓰고 1초 후에 이제 에너지 회복하는 거 하나 쓰고, 4초 후에 에너지 회복하는 거 하나 쓰고, 그리고 나면은 얘네 3개가 계속 돌아가면서 회복하고 코어 쓰고 회복하고 코어 쓰고 회복하고 코어 쓰는 방식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보면 전술 쓰고, 자 1초 후에 두 번째 스킬 쓰고, 이게 이제 얘가 12초였죠. 얘가 이제 8초가 될 때 세 번째 스킬을 쓰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첫 번째 전술 스킬 쓰고 1초 후에 두 번째 거 쓰고, 얘가 끝나고 4초 후에 얘를 쓰고, 이렇게 하면은 에너지가 회복돼서 코어 쓰죠. 얘가 또 써서 에너지 회복해서 코어 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두 번째 거가 다시 회복해서 코어 쓰고, 네, 겹치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을 하더라고요. 이 세 개가 결국은 에너지를 전부 다 회복시켜주는 애다 보니까, 회복하고 코어 쓰고 회복하고 코어 쓰고 회복하고 코어 쓰는 방식으로 가는 게 코어 스킬의 데미지를 최대한 올릴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예요. 우선 정리를 좀 했는데, 스택 같은 경우에는 명중 100, 그 다음에 크리 50, 가속 40, 기술 40,
크리 60, 가속 65, 크리 70 해서 기술이 없어지는데, 자, 여기서 가속이 중요한 이유는 에너지 회복 속도가 증가를 하고 코어 스킬의 빈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속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그 번역한 것들 좀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크리랑 기술은 조금 낮아도 가속을 확 올리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들어가면 장신구가 가속 장신구였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위저드한테 좋을지도 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왜 기술이 떨어졌냐, 기술이 지금 40 이후에서 추천이 없는데 그 이유는 요겁니다. 멜로몬이 우리가 2차 멜로몬이 곧 나옵니다. 보시라고 하면 생각보다 좀 많이 남긴 했는데 4차 전직하고 44레벨이 되면은 2차 멜로몬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2차 멜로몬이 나오면 우리 딜러들은 대부분 데몬독을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시겠지만 고양이 또는 여우로 바꿀 거예요. 개구리로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고양이인데, 어쨌든 고양이로 가게 되면 데몬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을 하는 이유가 크리티컬이랑 기술이랑 같이 터졌을 때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는, 얘네가 중첩이 되면서 데미지가 극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데몬독을 사용을 했었던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고양이로 바꾸게 되면서 그 효과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티컬에 좀 더 집중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의 중요도가 떨어져서 여기서도 추천이 기술이 더 이상 뒤로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드래곤 기준인데,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추천하기로 데몬독을 쓸 때는 데몬독이랑 아이스벨리랑 그 다음에 까마귀를 쓰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고양이를 쓰게 되면은 고양이랑 토끼랑 데몬독을 사용한다. 주로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고양이 대신 뭐 아이스벨리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추천이 있었다. 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검은 악령이나 버섯 아빠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근데 요게 이제 게시판들 보다 보니까 초반에는 거의 검은 악령을 무조건 추천했었는데, 요즘은 후반 이제 3차 전직이 후반이 좀 되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아직 고르지 않았다면 버섯 아빠를 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드래곤 같은 데서는 검은 악령이 좋지만 상대적으로 다수를 상대해야 되는 뭐 악몽이라던가 이런 데에서는 웨이브 던전에서는 버섯 아빠가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거 같기도 해요. 네, 저는 이미 검은 악령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야기빵 같은 경우에는 빨강, 파랑, 초록 333을 추천을 하고, 자, 여기는 그냥 이제 비슷합니다. 메인으로 사용하는 거는 우리 황도 그림, 악몽 던전처럼 이제 잡몹이 많은 데는 딸기, 그 다음 드래곤은 키위,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있는 한국 3서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씩 이 4세대 냥이빵을 세팅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3세대 냥이빵에 비해서 공격력이 막 2~3배까지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데미지 자체가. 그래가지고 4세대 세팅을 빨리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 체리로즈였습니다.